안녕하세요. 고전의 바다에서 꿈을 낚는 아이들 제4강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라 수령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3강에서 뜻을 세워야 된다라는 입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뜻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다, 몸과 마음을 모으다 라는 뜻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은 거들 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뜻을 세웠어요. 그렇다면은 바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먼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몸가짐은 공경스러운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춰야 됩니다. 마음을 텅 비우고 그리고 욕심을 없애고 그리고 마음을 경건하게 할 때에 우리는 바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와 달리 이러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명사 100사람이 꼽은 미래 역량, 그러니까 미래의 인재는 어떠한 역량을 지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력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지닌 그러한 인재가 있을 때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꼭 맞는 인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29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8명은 윤리성과 성실성, 공감 능력을 지닌 인성을 갖춘 그러한 인재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26명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의 통합 능력을 가진 융복합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인재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6명은 팀워크와 공동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18명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녀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을 지녔다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어떤 창의력과 인성과 융복합 능력, 협업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다 갖춘 인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기에 이러한 능력을 갖춘 그러한 인재를 원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도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들어봤겠지만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영국에서 18세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증기기관차의 발명이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로 잡고 있는데 그때는 전기, 석유, 철강, 화학 등 새로운 에너지원과 기술 혁신의 시대, 이것을 우리는 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는 1970년대 후반을 얘기해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된 시대로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쓰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2016년도에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이 융합된 기술 혁신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AI,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과학, 로봇공학, 그리고 3D 프린팅,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이미 산업 현장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죠. 이러한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4차 산업시대는 바로 한 달이면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바로 이것을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창의성,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감성 지능, 논리 분석적 사고, 컴퓨팅, 기술 리터러시, 리더십과 사회적 역량, 그리고 협상 능력, 인지적 유연성, 그리고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성이죠. 이러한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인성이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식이 없는 선함은 약하고 선함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의 창설자인 존 필립스 박사입니다. 이분은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만들었는데요. 이 학교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기숙 학교입니다. 굉장히 등록금도 비싸지만은 굉장한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학교죠. 근데 그 학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 하버드라든가 스탠퍼드 이러한 어떤 미국의 유명한 아이블리그 학교를 가서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선함 이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지식이 없는데 착하기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죠? 예, 호구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어떤 인성은 갖춰져 있지 않는데 지식은 뛰어나. 이러한 사람은 또 어떨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시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식과 인성 이것을 갖춘 그러한 인재여야 리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너 자신만을 위하지 말라. 난 시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 자신만을 위하지 말라. 모두를 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라. 이러한 어떤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능력 때문에 당신을 고용했지만 인성 때문에 당신과 일할 수 없다라고 많은 기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이 있어서 고용했지만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인성을 갖춘 그러한 인재는 어떠한 인재일까? 바로 소통 능력, 공감 능력, 경청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인성을 갖춘 그러한 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처럼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8대 핵심 가치 덕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예절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슬프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인성을 갖춘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가진 마음,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초심이라는 것은
처음 지녔던 순수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맨 처음에는 다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에이 나는 중간에 그만둘 거야. 에이 나는 저걸 하다 말 거야. 힘들면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은 나는 끝까지 운동을 해서 정말 건강한 몸가짐을 만들 거야. 그 건강한 몸을 만들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죠?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다 보면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또 공부도 마찬가지죠. 나는 정말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좀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율곡 선생님도, 그리고 율곡 선생님과 함께 조선의 그 조선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퇴계 선생님도 이 경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성인이라는 것은 성스러울 성자를 쓰는 위대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른, 그 어떤 성인, 완전히 성장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의 시작이자 끝이 바로 경이다. 늘 경건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진리 탐구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경 경자인데요. 공자는 군자가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배움도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군자가 지녀야 될 것이 바로 경의 자세이며 경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럴 때 밖으로 중후함이 드러나고 위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배움은 견고해져요. 근데 군자라고 하는 지위는 있는데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도 없고 배움도 견고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뢰를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죠? 위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리더십 역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함께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9가지 동작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얘기라고 하는 책의 옥저편에 나오는 내용이고, 율곡 선생님은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에 이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중, 이것은 발걸음을 묵직하게, 그러니까 막 촐랑촐랑 대면서 걸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발걸음을 묵직하게 걷고, 그 다음에 손동작 역시 공손하며, 우리가 함부로 뭐 친구를 밀친다든가 때린다든가 행동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손동작을 공손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그러한 몸가짐을 보이고, 그리고 나 역시 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매는 단정하고 흘깃흘깃 옆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똑바로 보고, 입은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입을 해 벌리고 있으면 안 되죠. 입을 다물고, 그리고 말소리는 차분하고, 머리는 한쪽으로 기움 없이 곧아야 되고, 요즘은 핸드폰을 들여다본다고 다들 고개가 이렇게 거북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머리는 곧아야 되고, 호흡은 엄숙해야 되고, 서 있는 모습은 의젓하고 점잖아야 되며, 그리고 얼굴빛은 씩씩해야 된다. 이렇게 9가지 이것을 갖출 때에 우리는 몸가짐이 똑바로 되고, 그리고 어떻죠? 걷는 거라든가 손동작 하나하나가 다들 바르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의 이 바른 자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자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입은 굳게 다물어야 되고 말을 할 때에는
어때야 된다고 그랬죠? 말소리는 차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요즘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영상 통화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늘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카톡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버린 물과 그리고 말은 한번 뱉으면 담아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경에는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말할 때는 조심하고 몸가짐을 신중히 해서 화평하도록 해라. 흰 구슬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가 있지만 말의 잘못은 어찌할 수가 없다.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구차하게 말하지 마라. 나의 혀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얀 구슬에 어떤 험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이렇게 닦으면은 사라져요. 하지만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유명함을 다 잃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교도소에 갇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은 다른 사람을 막 험담하고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또 서로 비웃으면서 웃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에 또 이제 그걸 또 들으면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또 그렇게 그러한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또 말은 자기 몸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미치고 이것은 리더의 말입니다. 행동은 가까운 데서 나와서 먼 곳에서 나타난다. 말과 행동은 군자에게 지도리와 방아쇠 같이 핵심적인 것이다. 지도리와 방아쇠가 작용하는 데에서 영광과 시욕이 결정된다. 말과 행동은 군자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바탕이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역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은 내 몸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어떻죠?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물론 나 혼자서 떠드는 말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의 버릇은 언제든지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혼잣말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와 얘기를 할 때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말이 일파만파 또 많이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데 리더는 어떤가요? 통치자의 말은요. 옛날에는 백성이고 오늘날은 국민입니다.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리더는 더욱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군자에게 지도리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이제 문과 이 문설주를 이렇게 그 붙여주는 요 경첩, 요것을 지돌이라고 그래요. 돌적이라고도 하고 문과 이 문 기둥을 이 경첩으로 연결을 할 때, 지돌이로 연결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문을 열고 닫으면서 어떻죠?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돌이 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에는 방아쇠가 있어요. 방아쇠를 이렇게 당길 때 총알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은 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얻기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욕을 얻기도 합니다. 특히 군자의 말과 행동은 하늘과 땅을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말의 역할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라는 단어, 말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마음의 알맹이가 말이 되었습니다. 즉, 말은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있느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욕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욕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언제나 공손하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공손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바로 마음의 소리고, 그리고 행동은 마음의 자치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야말로 마음이 움직이는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마음을 놓아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 공부하는 방법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다. 이것을 구방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조그만 물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뒤져요. 볼펜이 만약에 떨어졌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이걸 찾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서 밑에까지 다 이렇게 찾아봅니다. 닭이나 개를 잃어버려도 마찬가지죠. 근데 내 마음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몰라요. 내 마음이 지금 사라졌는데도. 자, 공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잃어버린 마음 찾는 거야. 우리가 수기에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 이것은 하늘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안 찾는다라는 거죠. 이걸 바르게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수신이고, 이 잃어버린 마음 찾는 것이 바로 공부다라고 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간직하고 배양하려면 모름지기 경건해야 된다. 아까 경자가 나왔죠. 이것이 성인이 되는 그러한 어떤 방법, 지름길, 학문의 시작이고 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경건해야 된다. 학문으로 나아가는 길은 곧 알물 끝까지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마음을 거두는 것이 학문의 바탕이다. 자, 몸은 집과 같고 마음은 집 주인과 같다. 지난 3강에서 맹자는 그 이제 인을, 우리가 사는, 사람이 사는 집, 그 다음에 의는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몸을 집에 비유를 하고 있대요. 마음은 집 주인이다. 집 주인이 있어야 문 앞에 물을 뿌리고 쓸며 집안일을 정돈할 수가 있다. 만약 주인이 없다면 몸은 황폐한 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늘 갈고 닦아야 어떻죠? 몸이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을 갈고 닦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몸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뭐 계속 드러누워서 게으르게 먹고 마시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몸도 바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내 몸이 깨끗할 때 마음도 맑아져요. 내 마음이 맑을 때 몸도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과 마음을 활쏘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여기 활을 쏠 때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이 집중할 때 어떻죠? 우리의 몸도 바르게 되고, 그리고 화살은 전곡을 향해서 나아가서 전곡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에 내 마음이 내 몸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바른 자세,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으며 제약을 받지 않고 매우 빼어나고 재빨라서 그 신묘함을
헤아릴 수가 없다. 아주 진짜 순식간에 마음은 온 우주천지를 돌아다녀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몸의 주인이 되며 모든 일의 기강을 주도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마음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심자는 네 개의 획이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서 이 심을 이루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온 천지사방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수신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몸이 바르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간직하고 배양하려면 모름지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학문으로 나아가는 길은 곧 알을 끝까지 추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입지 다음에,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내가 이제부터 그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5강에서는 궁리,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